심리적 18이 아니라 글로벌 18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 버는 것이다. 그런 돈다방 미쓰리 8월 5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주식시장이 좋을 때만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은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란 본인이 욕망을 어느 수준 적정 관리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인내를 키울 수 있다면 그 두 가지만 꽉 잡고 있다면 종목을 고르는 것, 종목을 매매하는 것, 종목을 파는 것은 정말 식은죽 먹기다. 그래서 주식이란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면, 즉 멘탈을 갖고 있다면 늙어서도 즐겁게 꾸준히 재미지게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다. 저는 주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진짜 주식시장이 막 뜨거워야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미쓰리가 추천한 종목은 이상하게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면 막 급등하고 이러네. 와, 이런 종목들도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유동성 장세, 그 유동성 장세 끝자락에 와서 상투 잡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이 좋건 주식시장이 좋지 않건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돈을 버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노하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돈다방 미쓰리.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8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뭐 급하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좀 쉬엄쉬엄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메시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어떤 메시지냐.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7월 말경에 이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가 2023년도 7월 말까지 방송 중에 가장 많이 한 얘기, 어쩌면 매일 한 번씩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 미쓰리는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지표인데 이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도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있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있는데 경제가 진짜 좋으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나온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경제지표, 이 두 가지 노동에 관련된 고용에 관련된 경제지표가 엇갈리게 나온다.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부진하고 ADP 민간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 그래서 최근 지난달과 이번 달에 발표하는 지표를 보면은요, ADP 민간 고용지표는 잘 나오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어떻게 딴지를 걸었었냐면 이번에 8월 4일 날 발표되는 7월 달 노동부 고용지표는 예상치가 20만 명인데 평소에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눈높이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겠다라고 마치 어닝 시즌의 예상치를 낮춘 것처럼 20만 명으로 낮춰놨는데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썼냐 하면 만약에 8월 4일 날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예상치 20만 명보다도 부진하다면 뉴욕 증시는 하락할 수 있다. 어떤 핑계로? 경기 침체 우려로.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8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 움직임을 보면요. 장중에 상승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고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 장중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었냐면 물론 이번 주에 와서 뉴욕 증시가 뭐 상승한 적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부진하니까 연준이 저 고용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을 계속 고집 부릴 수 있을까? 즉 그 얘기는 연준이 고용 지표가 부진하니까 아마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고, 금리 동결은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니까 안도감이 느껴질 수 있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었었는데 8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 종가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 거죠. 뉴욕 증시 8월 4일 금요일 장이 시작될 때는 고용지표가 부진했어요. 그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겠구나 라고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종가쯤 됐을 때는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걱정을 하느냐? 여기서 또 흔들림 없는 그 시황을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23년도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 3월 달에 벌어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경제지표가 살짝 왜곡이라고 표현되기까진 그렇고 살짝 이렇게 잘못 보이게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어떻게 벌어졌느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게 아닐까 그러고 엄청나게 위축이 됐었죠. 그런데 확산되지 않고 어찌어찌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안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길게는 10몇 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던 미국의 경제지표가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반등이 5월 달에 발표된 4월 달 경제지표,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경제지표, 7월 달에 발표된 6월 달 경제지표, 그렇게 경제지표를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꿔놨어요. 물론 모든 경제지표를 바꿔놓은 건 아닙니다. 거의 한 2, 3개월 안에 어떤 경제지표들이 우상향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경제지표 이름 중에 심리, 어떤 신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경제지표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반면에 PMI 지표, 특히 제조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이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경제지표가 살짝 흐름을 깨고 이렇게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효과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용지표가 부진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장 초반에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의 상승을 유지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고 종가 때는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금리 동결, 금리 인상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경제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동안 경제지표는 유일하게 고용만 좋아 보였거든요. 다른 경제지표들이
5월달, 6월달, 7월달 좋아 보였던 이유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20만 명까지 눈높이를 낮춘 노동부의 고용지표를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게, 즉 앞자리가 2가 아니라 19만, 18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며칠 전에 제가 예상을 해드렸죠. 그러한 움직임이 8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 장중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시킨 그 이유입니다. 왜 미쓰리가 7월 말에 이젠 더 이상 미국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지, 왜 고용지표가 만약에 예상치 20만 명보다 부진하면 뉴욕 증시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미쓰리가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이거를 뭔가 굉장히 아주 무슨 쪽집게 과외처럼 딱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참 좋은데, 저는 경제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제지표 수치들이 모는 종이에 그려가고 있는 그 그림, 그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를 이야기할 때,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 자꾸 옛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미쓰리 말이 다 맞네, 이렇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럼 경제란, 주식이란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다른 전문가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수치 보여주고 이렇게 차트 보여주고 이런 거에 너무 지금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8만 7천 명 증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ADP 민간 고용 지표 잘 나왔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고용 지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수치는 왜곡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조작이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수정이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경제지표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제지표를 체크하는데 예를 들면 이날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막 35만 명이래요. 미국 고용 너무 좋아요. 막 흥분하고 그랬는데 한 달 뒤에 그 전달의 경제지표를, 그 전달의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도 우리가 35만 명이라고 막 흥분했던 그 35만 명을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한 27만 명이네요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왜 35만 명에 흥분한 걸까? 좀 허무하죠? 그래서 저는 경제란 말장난이고, 저는 경제가 이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주식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문과 중에도 심리학과다라는 이야기를 2015년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면서 주례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 수치에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 다른 경제방송, 다른 주식방송 들으시다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 들으시면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방송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은 20만 명이었는데 18만 7천 명 나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5월 달에는요. 30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어이구 저기요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요. 30만 6천 명이 아니라 5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요. 28만 1천 명이네요. 이렇게 2만 5천 명가량 하향 조정을 합니다. 5월 달만 이랬을까요? 자, 6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9천 명 증가했어요. 라고 막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만 명 이상이야. 여전히 미국 고용은 좋아라고 막 떠들어댔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18만 5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20만 9천 명에서 18만 5천 명으로 2만 4천 명 하향 조정한 거죠. 5월달, 6월달 합쳐서 4만 명이 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거, 그동안 고용지표는 좋았다라고 했지만 다른 경제지표들은 우하향 곡선을 그렸고 대신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반사효과로 5월달, 6월달, 7월달 경제지표들이 살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결국 고용지표도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뉴욕 증시 8월 4일 금요일 체크할 거 딱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닝 시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닝 시즌 제가 충분히 가스라이팅 해드렸죠, 여러분들께. 이미 눈높이를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팠다. 그래서 그 지하까지 눈높이를 낮춰놓은 예상치에 부합하면 어이구 잘했네. 궁디 팡팡 해주는 거고 대신 이번 어닝 시즌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단어가 뭐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의 시황가는요. 흔들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댓글 읽는 맛에 사는데 요즘 심심합니다. 자, 왜 제가 시황이 바뀌지 않느냐. 7월달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8월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월달이 아니라 남아있는 2023년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문가들이 올해 코스피 2950 이야기하고 3000포인트 얘기하고 이 정신 나간 정말 헛소리들을 해댔을 때 제가 그러니까 쌍욕은 못했지만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틀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2950 얘기하고 3000 얘기하면 그 숫자를 보고 누가 뛰어듭니까? 개인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미친 듯이 주식 사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개인들이 주식을 삽니다. 외국인들은 팝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고요. 주식시장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개인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털리고 그냥 포기하고 나갈 때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제 방송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슬쩍 해드렸는데 아마 하반기 주식시장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녹록치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느냐.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그거 대비해야죠. 왜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되느냐. 자, 지금 장마철이고 막 폭염 오고 태풍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농수산물 물가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최근에 국제 유가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날 82.82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86.0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3%까지 내려왔던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할 수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후 변화, 이상 기후, 기운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떤 그런 것들, 인플레이션에 어떤 필요한 그런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이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시 물가는 오르고 경제 지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2, 3개월 반등하다가 다시 지금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고용 지표도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주식시장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 왜 미쓰리가 저런 시황관을 계속 얘기하는지, 왜 미쓰리가 2023년 2800포인트 어렵다,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들 전문가 아니다, 헛소리 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마 여러분께서 좀 느끼실 겁니다. 대신 국제유가가 지금 82.82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게 아니에요.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올라갈 거다? 개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4월 달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국제 유가의 적정 가격이 90달러대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게 작년인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즉 90달러 못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차 감산을 통해서 국제 유가의 상승을 이야기했는데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2차 감산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지금 기대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원하는 그 90달러의 어떤 적정 가격을 위해서 국제유가의 감산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82달러까지 올라온 겁니다. 즉, 그 이상 올라가기, 90달러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좀 있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더 꺾이면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중국이 경기 부양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제유가는 한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지 오줌 만큼 올라가면 이 차 끌고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 기름값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꺾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도 미국은 괜찮아. 대한민국 어쩔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확실하게 아시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의미 없다.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여전히 2,900 외치고 3,000 외치고 그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들 믿었다가 인생이 골로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그래 내가 한번 해본다 라고 제가 시황을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리고 제가 대신에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꼭 올라야지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여러분들이 시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황을 볼 줄 알면 그게 되는 겁니다. 녹록하지 않는데 물론 지금 다우지수 며칠 빠졌다 어쩌다 하니까 다음 주에 반등 올라오겠죠. 반등은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녹록치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절대 나사 풀지 마시고 신발끝 꽉 조여매시고 멘탈 꽉 잡고 하반기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년 아니면 그 후년 내가 천천히 공부를 해서 남은 여생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꾸준히 돈 벌 수 있는 주식
원칙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더운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음 주 증시 일정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